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퇴했지만 불쾌하고 이 씁쓸한 뒷맛은 여전합니다. 그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물러날 때나 대한민국의 대변인의 수준을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추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 불감증. 문 대통령은 웬만한 사건마다 공개적으로 카메라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질타를 하고 수사 방향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의겸 대변인은 원칙대로 하면 문책 경질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표를 냈지만 사실상 문책성 퇴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여론의 질타,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이 문책되는 청와대 대변인에게 강한 경고와 질타의 모습과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사표를 쓰자마자 점심 대접을 해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매우 수고했는데 그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사람처럼 오찬 대접을 해줬고, 김의겸 대변인은 또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는 어디서 살 것이냐, 자신이 살 집까지 걱정해줬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공개했습니다. 참으로 이 도덕 불감증에 빠진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2번, 물러나면서 아내 탓을 했습니다. 참으로 찌질하고 못난 몇몇 공직자들의 전례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는 그런 설명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정말이지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10억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전 재산의 2배나 되는 26억짜리 상가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그 자산의 2배를 쏟아붓는 결정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상의하지도 않았다? 남편이 동의하지도 않았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집안은 도대체 어떻게 된 집안입니까? 아니, 집안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 봉숭아 학당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소중한 이 막중한 청와대 대변인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그리고 설사 정말이지 일반 대중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아내 탓이라고 공개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이 찌질하고 비겁한 대한민국 공직자의 모습입니까? 3번, 팔순 노모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해명할 때 팔순 노모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같이 모시고 살려고 흑석동 상가 건물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물러날 때도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제가 팔순 노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팔순 노모의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히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팔순 노모, 구순 노모를 지극히 모시는 노부모를 공양하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서민들이 많습니까? 그가 저 얘기도 첫 번째 해명도 이상합니다. 왜냐? 그 흑석동 건물이 재개발되게 되면 실제로 입주하는 것은 2023년입니다. 자, 그러면 입주를 해야 그 아파트의 팔순 노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 따로 따지면. 지금 당장 팔순 노모의 건강이 걱정되고 팔순 노모를 모셔야 되는 그런 사정이 지금 당장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정작 모시게 되는 것은 4년 후의 시점입니다.
4번, 끊임없이 자신을 사회적 약자로 포장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그는 자산이 14억 원이나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14억 원의 자산가라면, 그리고 팔순노모를 모시고 살 생각이 있다면 14억 원이면 서울 시내 웬만한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노모를 모시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무슨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면 노후 대책이 없다, 30년 동안 전세 집을 살았다, 매번 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순간에 결정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신 몰래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전부 다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말 내지는 위선입니다. 그는 당장 14억 원의 자산이 있지만 그는 국민연금도 받을 것이며 아파트를 사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많은 액수의 노후 생활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서민의 기준으로 보자면 안락하고 따뜻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청와대를 그만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놀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쏟아지는 비판에도 자신의 캠코더 인사들을 공공기관 임원직에 앉히는 데 아주 분주한 대통령인데, 아니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냈는데 공공기관 자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 3년, 다음에 우파 정권이 잡더라도 강요에 의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터이니 최소 3년, 청와대 대변인을 했으면 공공기관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임원, 1년에 연봉이 최소 2억 원을 넘는 그런 자리, 그러면 3년 동안 수억 원을 또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생활이 불안하다고 이상한 타령을 해댔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위선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5번, 있을 때나 물러날 때나 싸구려 감상팔이 논평. 청와대 대변인은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다르게 해석될 수 없는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냉철하고 정확하고 간결한 논평을 구사해야 됩니다. 지난해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됐을 때 리비아 무장단체에게 한국인이 납치됐을 때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무슨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몇 모금의 물을 마시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 그를 구출하는 일이라면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그는 자신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언어의 구사법을 다른 대변인들과 좀 더 차별화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가는 논평을 만들겠다라는 이상하고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학 지망생들의 무슨 습작무트 같은 표현, 무슨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문학반 학생들이 서로 써서 돌려보는 습작시, 이런 싸구려 감상팔이 논평이나 해댔습니다. 싸구려 감상팔이 논평뿐만 아닙니다. 그 국민 세금 3천만 원으로 여비서를 데리고 9박 10일 동안 해외 여행을 즐겼던 김기식 전 의원. 그 사람의 사건이 문제되자 기자들이 보도할 게 그렇게 없느냐라는 식으로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식의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이요, 국민을 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싸구려 감성팔이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판단을 해보면 저는 아주
더 깊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나 대한민국의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그런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저는 이 해체민주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한 민주주의의 해방감을 느끼고 있는 이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게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도 모르는 이 까막눈 정권. 참으로 경박하고 무지한 정권. 그 민낯을 다시 한번 보게 된 사건이 김의겸입니다. 감사합니다.